자, 안녕하세요. 토이건설계 박수덕입니다. 이제 오늘은 겨울철 장비 관리 요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동을 걸고 끄는 거부터 해서 좀 간단한 이제 정비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기 운전은 엔진 부분과 유압 부분으로 좀 나눠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에 시동을 거시고 엔진을 1에서 3분 정도를 RPM인지 올리지 않은 그러니까 아이들 상태에서 좀 운행을 공회전을 좀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유압 부분은 처음부터 굉장히 무리하게 운행을 하시지 마시고 중간 정도 RPM부터 시작해서 뭐 1에서 3분 정도를 이렇게 움직이신 다음에 운행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가 장비를 이렇게 세우는데 사실 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겨울이 되면 밤에 미세하게 이슬 같은 게 내리게 되겠죠. 이슬이 내리고 나면 특히 암 실린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미니급이니까 실린더 가이드가 있긴 하지만 실린더 로드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물방울이 맺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얼게 되죠. 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작동을 하게 되면은 얼음들이 이렇게 되면 이게 실을 고무로 된 실을 막 건드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시동을 끄시고 차 위에 뭐 얹어놔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주차할 공간이 좀 여유롭게 있다고 하시면 되도록 이렇게 실린더 로드가 최대한 다 들어오는 상태에서 주차를 해주시는 게 좀 좋아요. 어떤 장비든지 보시면 생김은 조금씩 다르지만 요런 통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통에 냉각수가 여기 지금 보면 살짝 푸른색으로 비치게 되는데 여기 위에 풀이라고 써 있고 로고라고 써 있는데 요 사이쯤에 오시면은 적정하다라고 냉각수를 점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여기는 이건 보조 탱크고요. 실제로는 라지에타 캡을 열어서 그 안에 냉각수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또 어떤 장비 점검 시간에는 냉각수에 녹물 같은 게 끼거나 이랬을 때 또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냉각수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냉각수가 부족해서 물을 붓거나 할 때는 지하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지하수가 단지 이렇게 몇 방울만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쪽 엔진 계통에 녹물이 좀 새빨갛게 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하수라든지 이런 거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되고 상수도라든지 빗물이라든지 증류수를 좀 보충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그런 게 조금 구하기 어렵다 그러시면 아예 부동액 원액만 그냥 조금 부으시는 것도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충은 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유압류를 보충하시는 것을 좀 알아볼 건데, 유압류는 보면은 차마다 게이지가 있는 위치가 좀 다르긴 할 건데 대략 빨간 선과 빨간 선 중간쯤 놓으시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요 빨간 선과 빨간 선 중간쯤 놓으시는데 장비가 어떤 위치라든지 장비 서 있는 상태는 어떤 게 좋으시냐면 대략 실린더가 중간 정도, 그러니까 끝까지 빠지지 않고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중간 정도가 요렇게 여기 중간 정도 빠진 상태에서 대략 빨간 선과 빨간 선 중간 정도를 맞추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 그리스는 평상시에도 잘 치실 거니까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닌데 요 키클램프 쪽을 보시면 요렇게 보면 관절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둥그런 핀이 바뀌는 곳은 다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키클램프 같은 경우는 버켓을 끼인 상태에서 그리스를 주유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잘 유의해서 보시면서 그리스를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 주실 때 여기 보면은 선의 기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시면서 장비를 회전을 시키면서 한 번씩 정도는 오래 시간 주차를 하시겠다면 조금 회전을 좀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를 계속 주면서 따라가면 좀 좋은 부분들이 있겠죠. 베어링이라든지 선의 기어 쪽에는요. 그래서 그런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장비마다 조금씩 시간차인데 엔진 오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교환을 하시게 되면 요새는 환경이 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라든지 교환한 거를 가지고 카센터 같은 데를 갖다 드리거나 그렇게 하시면 그쪽에서 아마 받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폐기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꼭 교환한 오일은 그렇게 좀 처리를 좀 잘 해주시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볼트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스프로켓 쪽이겠죠. 요거를 열게 되시면 이 안에 유압 모터가 들어있는데 요거를 뚫게 되시면 흙이 대략 한 이만큼 정도가 꽉 차 있는 거를 아마 대부분 보실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이 틈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뒀어요. 이게 좀 잘 왔다 갔다 좀 흙이 좀 잘 진입되게 두는 것 같은데, 요거를 여시고 뭐 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쭉 한번 쏘서 여기를 좀 한번 떨어 주시는 게 좋고요. 저기도 보면 볼트가 4개가 보이죠. 저것도 여시고 저 안에도 흙이 든 거를 좀 청소를 좀 깨끗하게 소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 장비 중에는 그 저 안에 흙이 많이 차면서 링기어 사이에 그 기어 사이에 흙이 끼면서 이거를 흙이 밀리면서 그 선의 모터가 나간 적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겨울이 오시기 전에 한 번 좀 꼭 열어서 소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오일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군데가 있겠죠. 이쪽에 그 선회를 하는 선회 쪽 오일, 기어 오일하고 이쪽 주행을 하게 되는 주행 쪽 기어 오일이 있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선회 쪽 기어 오일들은 지금 다 오일리스 타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일을 따로 교환하시거나 뭐 차를 폐차하실 때까지 오일을 교환하시거나 이럴 일은 없고, 실제로 이쪽에 보면 이제 그 주행 모터에는 자 위쪽에 구멍이 캡이 2개가 있는데 뭐 3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시면 위쪽에는 레벨이라고 써 있고 밑에는 드레인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요게 뭐 어떤 말이든 좀 이렇게 드레인이라고 된 쪽이 보면 제일 하부로 가게 해놓으면 요게 약간 요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위치를 해 놓으신 다음에 요거를 풀으시고 요거를 풀어서 오일을 뺀 다음에 다시 닫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레벨에서 쓰이는 데서 계속 오일을 부면은 붓다가 이렇게 넘쳐 나오는 순간 탭을 닫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간단하시니까 한번 좀 갈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겨울에는 그 연료 계통에서는 수분 분리기라든지 그 필터, 연료 필터들을 한 번씩 좀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겨울에는 되도록 연료 탱크에 연료를 좀 가득 채워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경유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분을 조금 머금고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고 얘네들이 철이다 보니까 결로가 생겨서 물이 좀 생겨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료통을 좀 가득 채워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제네레이터랑 배터리랑 그 요런 걸 체크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전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터기는 뭐 일반 철물점 같은 데 가시면 뭐 한 굉장히 싸요. 뭐 10,000원대부터 뭐 50,000원짜리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명확하게 있는 그러니까 DC라고 보시면 되고요. DC 쪽에다 놓으시고 요거를 찍어 보시면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차체에 마이너스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까만색을 마이너스로 차체 아무데나 이렇게 그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곳에다 이렇게 찍어 놓고요. 여기다 이렇게 대주세요. 이렇게 대주시면 잡아주세요. 여기 뒤에다 요거를 벗겨오고 단자가 있는데 요거 한번 찍어 볼게요. 자, 13.1V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는 굉장히 지금 뭐 충전이 완전하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댄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조금 전압이 됐어요. 14.45V까지 올라가죠. 자, 시동을 끄면 다시 12.7까지 떨어지죠. 이거는 지금 제너레이터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배터리는 대략 한 12.2V에서 뭐 한 13점 몇 볼트 정도까지가 이렇게 보통 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1V나 뭐 9V 이하 떨어지면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거고, 또 겨울철에는 장시간 차를 사용을 안 하시게 되면 그 배터리 전원 케이블을 좀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게 마스터 스위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0하고 1로 되어 있는데 1로 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 이 모든 전원을 그냥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 근래 나오는 차들은 마스터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나오는데, 마스터 스위치가 없는 차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서 플러스 케이블, 빨간색이죠. 플러스 케이블을 이렇게 띄워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자가방전이라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얘네가 진짜 연결이 돼 있고 아주 작게 전기를 먹는 애들이 좀 뭐 센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세하게 전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차들은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를 시동을 걸지 않고 세워놓게 되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게 사실 뭐 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겨울철에 시동이 좀 잘 안 걸리는 차량들이 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오늘 조금 체크를 해볼 만한 것 중에는 이제 테스터기를 만약에 이제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체크를 좀 해볼 항목이 예열 플러그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엔진 위에 보면 지금 이게 뜯기가 조금 어려워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그 엔진 위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렇게 엔진에 박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열 플러그라고 하는데, 그 예열 플러그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3기통 엔진이라서 3개가 꽂혀 있을 거고요. 지금 뭐 6톤급들, 소위 02나 03이라고 하죠. 걔네들은 4개가 꽂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개가 꽂혀 있고, 요게 4개가 그 연결이 이렇게 뭐 쇠로 돼 있거나 전선으로 돼 있거나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건데, 요게 차체에서 이렇게 꼽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마이너스를 대시고, 요쪽 위에다가 플러스를 이렇게 대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를 온을 했을 때 대략 뭐 12점 몇 볼트 배터리 전원이 들어오고 예열불이 들어오겠죠. 그러다가 예열불이 꺼지면서 이게 딱 꺼지게 되면 일단 뭐 릴레이라든지 이런 좀 정상적으로 예열 플러그까지는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예열 플러그에 있는 위에 있는 전선들을 이렇게 풀르셔가지고 요거를 탈거를 하신 다음에 요거 저항값을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찍어 보시면 이거는 지금 예열 플러그가 고장 나갖고 지금 속에서 뭐 단선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단선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장이 난 거겠죠.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지금 저항값이 뜨죠. 0.9, 1.0. 얘는 지금 나가지 않은 예열 플러그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했을 때 저항값이 변하죠. 0.4. 근데 지금 이게 보통 통상 이게 차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통상은 뭐 0.8에서 0.9 정도, 요렇게 0.95옴 정도가 나오는 게 통상. 지금 얘가 0.45옴 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조금 뭐 약간 문제가 있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열 플러그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투스인데, 이게 그 여기다 이제 그 핀을 꽂아서 요거를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 그런, 보통 이 타입들을 많이 쓰시게 되죠. 그런데 이게 쓰시다 보면 그 뭐 나라시판이라고 하죠. 그 이런 거를 이제 가시다 보면 이 안에 보시면 이제 흙이 이렇게 많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장비에서 계속 어떤 흙이 눌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떠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보시면 요 앞에는 이게 그 콘크리트 그 뭐 길이라 그러나 길이비트라 그러나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런 형상이 이렇게 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시중에서. 그래서 그걸 앞에 전동기가 끼시고, 이걸 이렇게 안에 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단단해서 망치질을 한참에 하거나 이렇게 힘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떨게 되면 지금 안에서 흙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좀 떨고서는 장착을 좀 해주셔야 이게 좀 장착이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이제 호수가 터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교환들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세 종류를 좀 들고 나와 봤어요. 크기별로 보면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평으로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 평으로 된 거를 소위 그 3번 타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온 거를 5번 타입이라고 하고, 저 돌기가 안으로 들어간 거는 4번 타입이라고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들이 쓰시는 장비가 어떤 타입인지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금 요새는 얼마 전까지는 대부분 이제 5번 타입을 많이 쓰다가, 지금은 대체로들 뭐 제조 3사, 메이저 3사들이 볼보나 두산이나 현대나 뭐 재작년인가 한 2, 3년 전부터는 전수 요 3번 타입으로 가는 추세가 있어요. 이게 장단점들이 있는데, 이 3번 타입 같은 경우는 그 오링이 안쪽 순놈에 오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만 콱 조여도 잘 안 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조금 뭐 단가라든지 좀 뭐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있고요. 이 3번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오링이 들어가지 않아요. 쇠랑 쇠끼리 앞는 거 손님이 꽉 물려서 그 뭐 튼튼하기는 한 반면에, 굉장히 사람 손을 힘으로 조이거나 굉장히 꽉 조여지지 않으면 좀 누유가 생기는 좀 그런 단점이 있고 그렇겠죠. 요새는 좀 대부분 이렇게 평으로 된 3번 타입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유의하실 게, 호수랑 호수를 연결을 할 때는 이렇게 같은 뭐 3번 타입이죠. 3번 타입끼리 이렇게 연결을 할 때는 여기다가는 야마 테이프를 감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잘 하시고요. 자, 이제 그 지금까지 그 겨울철 장비 관리 요령에서 좀 대략적으로 알아봤고요. 그 이제 정비라는 거는 통상 보면은 뭐 경정비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뭐 좀 클레임이 있는 좀 뭐 중정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분류를 하자면. 근데 대부분 소비자들은 그 뭐 오일을 간다라든지 지금 설명해 드렸던 것들처럼 이제 경정비들을 좀 위주로 많이 하실 건데, 대략 아마 설명드린 거 그런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그 뭐 내년에 또 다시 일을 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처럼 보이고요. 그 이상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